네, 프랑스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2개의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은 건데요. 칸 국제영화제 수상의 의미와 현지 분위기 등 자세한 내용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번 수상의 의미 얼마나 큰 성과인지 이것부터 함께 짚어볼까요? 네, 한국 영화가 그동안 칸 경쟁 부문에 꾸준히 문을 두드려 왔고, 그리고 또 어떤 해에는 2 작품이 경쟁 부문에 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빈손으로 왔을 때도 많이 있었고요. 이제 3년 전에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이라는 가장 큰 상을 받은 쾌거에 이어서 네. 이번에 3년 만에 이제 완전히 정상화된 칸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2편의 경쟁작이 진출했고, 그리고 2편 다 수상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칸 영화제의 어떤 역사도 다시 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경쟁 부문이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브로커, 헤어질 결심 2 영화가 이 경쟁 부문에서 올라서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경쟁과 비경쟁 부문 이게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경쟁 부문은 말 그대로 이제 상을 수여하는 정말 경쟁을 해서 그 사이에서 그 황금 종려상부터 해서 각본상까지 이렇게 이제 수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부문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주목할 만한 시선이라든가 또 미드나잇 스크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식 초청작들 상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이제 수상자를 가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씩 여쭤볼 텐데 일단은 송강호 배우를 바라보는 칸의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 송강호 배우 칸 초청에 보니까 이번이 7번째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방금 또 비경쟁 부문과 경쟁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그 매체들에서 7번째 칸 초청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괴물 같은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죠.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감독 주관에 초청이 돼서 공식 초청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비경쟁 부문에 또 그 초청했던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비상선언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강호 배우가 경쟁 부문에 그 작품을 올려놓은 것은 4번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쟁 부문에 올려놓은 4번째 작품 중에 4번 만에 지금 이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나무주연상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해준 이 브로커라는 영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브로커는 많이 알려진 대로 지금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일본의 거장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 세탁소를 운영하지만 늘 빚에 시달리는 인물 상현이라는 인물을 송강호 씨가 이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베이비박스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그 동수 강동원 씨가 연기한 이 인물이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데려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그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친모가 마음을 바꿔서 베이비박스 다시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브로커를 연출한 감독이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인데 일본 감독이 우리나라 배우들을 또 캐스팅해서 합작 영화를 만들게 된 것도 흥미롭거든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네, 예전에 보면은 한국의 유명한 감독들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었다, 할리우드의 진출작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지훈 감독도 있었고 박찬욱 감독도 영화를 찍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본으로 또 우리의 제작사 그리고 우리의 배우들, 스태프들을 데리고 사실 이제 일본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예전부터 너무나 좋은 영화를 많이 찍어왔던 감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독을 영입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브로커인데요. 5년 전부터 각본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한국 영화인들과 교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칸 영화제 또 다른 쪽 박찬욱 감독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경쟁 부문에 지금 4번 진출해서 수상만 3번째지 않습니까? 이번 수상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그러게요. 정말 그 칸이 사랑한 남자, 깐느박, 이런 어떤 수식어가 그대로 적용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4번 경쟁 부분에 진출해서 이렇게 3번 상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타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라오는 작품들의 면면을 보면은 뭐 실험적인 영화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에 주목하는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네. 좀 만듦새를 보자면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카메라를 거칠게 쓴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이 있다면 좀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그 중에서 사실 스튜디오 촬영이 상당히 많고 미장센이 강조되고 좀 화려한 영상 언어와 그리고 네. 음악을 구사하는 뭐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영화를 스타일리시하게 찍는 감독들은 세계에 많이 있지만 또 그 박찬욱 감독은 고전적인 어떤 영화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세련된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기는 그런데 능한 감독이기 때문에 네. 칸에서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타율이 좋다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이제 네. 이 고전과 세련이 잘 어우러진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분석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어떤 영화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사실 이제 박해일 씨와 또 탕웨이 씨가 이제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두 사람의 어떤 내면의 심리, 그 멜로에 초점이 많이 가 있지만 예. 사실 처음에는 이 탕웨이 씨가 맡은 역할의 남편이 그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을 의심하는 경찰, 그러나 그 여성의 또 다른 매력에 또 빠져드는 그런 내면의 심리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그렇군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는 또 중국 배우 탕웨이가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영화 브로커도 그렇고 한일, 한중 합작 형태의 영화들이 상을 받고 있는 모습이 또 눈에 띕니다. 이렇게 아시아권 국가들의 합작이 요즘에 좀 눈에 띄는 어떤 추세의 하나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방금 하신 그 질문이 이제 현지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라고 해요. 네. 또 한국 영화에 이제 다른 국적의 감독과 배우가 이렇게 출연을 연출을 맡고 또 이제 출연을 해서 예. 또 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외국 외신들의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합작 영화라는 표현은 그 학술적으로 보자면은 그 두 개의 회사 혹은 뭐 국가가 공동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두 작품에는 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합작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실 텐데요. 예. 이게 이제 뭐 합작이 추세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그거는 한국에서도 50년대부터 합작 영화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왔고 하지만 지금 이런 두 작품 이번에 그 경쟁에서 상을 받은 두 작품의 경우를 보자면 사실 이제 한국의 영화 산업으로 그 세계의 영화인들이 모이고 있다. 뭐 네. 그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뭐 예. 네. 탕웨이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국과 또 굉장히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한국 영화에 출연하게 됐고요.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리적인 좀 가까운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류가 굉장히 많았고 뭐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네. 또 본인의 작품을 계속 소개해 왔고 한국 관객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좀 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오른쪽 화면에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인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송강호 씨를 포함해서 영화 브로커팀 비행기에서 내려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잠시 후에 저곳을 통해 나와서 뭐 간단한 소감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 화면도 또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 이제 박찬욱 감독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또 브로커 이야기도 앞서 했었는데 박찬욱 감독의 수상 소감에 브로커의 감독 고레다 히로카즈가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네. 평론가께서도 보시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 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항상 우리 감독 그리고 또 배우가 외국에서 수상을 할 때 참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많이 남기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사실 박찬욱 감독의 그 말은 일반 관객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인들이 듣기에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OTT 산업이 더 발전된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원래 영화라고 생각했던 것은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통해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감하는 그런 문화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사라졌었던 그런 답답한 순간들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영화인들이 이렇게 그 정상화된 그 칸에서 저기 이제 리미에르 극장이나 이런 데는 뭐 2,000석 되는 그런 규모거든요. 정말 좋은 사운드와 정말 좋은 스크린으로 함께 영화를 보고 예. 거기에 이제 또 찬사를 보내준 이런 모습들에 박찬욱 감독이 또 영화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느꼈던 것 같고 네. 그것을 이제 수상 소감에 녹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공감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송강호 배우, 박찬욱 감독 두 사람의 인연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한국 영화계 대표적인 명콤비로 불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박찬욱 감독은 참 그 처음 영화를 연출하기 이전에도 뭐 이력들이 있었지만 영화계에서 글 쓰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초반에 두 편의 장편 영화가 좀 이렇게 관객들에게는 외면을 받았는데요. JSA 공동경비구역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송강호 씨 또 이병헌 씨와 만나게 됐고 또 그 인연으로 나중에 박쥐라는 작품도 같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인연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잠시 비경쟁 부문 우리 영화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첫 감독작으로 이제 한 영화가 헌트라는 영화인데 또 굉장한 호응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현지 분위기? 네, 이정재 배우는 사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뭐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이제 유명해진 그런 배우죠. 국내에서는 물론 예전부터 정말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배우지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헌트라는 작품은 첫 연출작이기 때문에 현지의 관심이 굉장히 컸고요. 이제 칸 영화제 개막하고 거의 이제 개막 직후에 이제 상영을 하면서 그 해외 이제 판매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칸은 마켓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팔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같이 또 출연했던 한 그 정우성 씨도 워낙 이제 월드 스타기 때문에 예. 이제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인기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예. 뭐 그 팬들의 어떤 반응이 뜨거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는 뭐 아티스트가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우의 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연출가로서의 모습도 이제 기대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이제 이야기로 좀 돌아보면 칸 국제영화제 폐막을 했고 박찬욱 감독, 송강호 배우 모두 귀국길에 올랐고요. 이제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입국하는 입국장 화면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 박찬욱 감독도 이제 오후 늦게 들어오게 될 텐데 올해 칸 영화제 보시면서 한마디로 좀 추각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이제 리포트하는 기자라면은 이런 그 카피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예. 한국 영화 칸에서 영화계의 엔데믹을 선언하다 이렇게 정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박찬욱 감독의 그 감동적인 그 수상 소감처럼 예. 이제 정말 다시 그 관객들이 영화관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그 칸 영화제는 끝나지만 이제부터 네. 영화계에서는 이제 축제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수상 소감으로 받아들여서 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기자들의 헤드라인까지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브로크팀 입국하는 장면을 보내드릴 텐데 들어보니까 또 내일부터 바로 좀 바쁜 일정을 이어간다고요? 브로커가 지금 6월 8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제작 보고회는 마친 상태고요. 홍보에 가열차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송강호 씨의 또 나무주연상은 또 이 제작사에 굉장히 큰 그러게요.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 네.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뭐 국내에서도 워낙 유명한 감독이고 이 감독의 영화는 참 작지만 그 규모로는 작지만 소소한 네. 드라마를 담고 있지만 뭐 일단은 그 일정 정도의 네. 그 마니아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많이 네. 봤겠지만 이번에는 뭐 송강호 씨 또 이지은 씨 또 강동원 씨까지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브로커도 그렇지만 헤어질 결심도 이제 그 개봉하는 일정이 그렇게 멀지 않은가 보죠? 네, 맞습니다. 6월 29일 날 이제 개봉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네, 또 이 작품 워낙 두 작품에 대한 관심이 이제 뜨겁고 하기 때문에 빨리 또 이제 만나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한 달 동안에 그 두 작품을 같이 또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사실 지금 이제 범죄도시 2가 굉장히 순항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너무 재밌게 관객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셨죠. 네네. 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좋아해서 지금 제 기억으로 어저께까지 한 650만 명 정도의 그 관객이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거의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뭐 그 작품 비단 그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이 이제 물꼬를 터줬고 그리고 이제 브로커 그리고 또 마녀 2 또 헤어질 결심까지 한국 영화 라인업들이 지금 너무너무 좋고 7월까지 뭐 최동훈 감독의 뭐 외계인이며 또 이제 한산까지 계속해서 이런 그 이제 영화관의 침체기를 끝내는 그 관객 동원들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우리 한국 영화들 이제 좀 이걸 계기로 좀 훈풍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그럼요. 네, 네.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올해 이제 많은 한국 영화가 칸에서 초청을 받기도 했고 또 실제로 수상한 작품도 2개나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계기로 한국 영화의 위상이 뭐 점점 올라가곤 있었지만 또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아까 지적해 주신 그 포인트,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을 또 다른 나라의 감독, 뛰어난 감독들을 영입해서 또 영화를 찍고 우리 자본으로 영화를 찍고 우리 영화로 이제 세계에 선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그 영화의 어떤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력의 어떤 교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뭐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의 어떤 그 허브로서 교류하는 허브로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번에 수상한 작품들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칸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은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또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여우주연상을 밀양으로 수상을 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또 한국 배우 중에서 남우주연상이 나온 건데 이렇게 한 나라에서 칸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뭐 칸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걸 다 지금 리서치는 좀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지금 아시아권에서 사실상 지금 남우주연상을 받는 게 3번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런 경우 남녀 주연상을 이제 받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아시아 쪽에서 이런 수상을 또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이뤄낸다라는 거는 대단한 그 문화적인 그 우위를 또 알려주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네. 한국 영화에 있어서 연출이든 연기든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해야 할까요? 비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평론가로서 좀 어떻게 추측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상업 영화는 상업 영화대로 재미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정말 좋아하는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영화를 만들기 때문이고 또 예술적인 영화들은 또 어떤 그 작가의 어떤 정말 개성을 살린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일 텐데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팬들의 반응들을 봐도 사실 그냥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그게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는 와닿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스토리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것을 좀 파다 보면 사실 지금 OTT에서 그 오리지널로 만들어진 그런 그 드라마들도 웹툰이나 웹소설을 또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원작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인데 한국이 아무래도 그 디지털 플랫폼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영화 감독이 될 거야, 뭐 시나리오 작가가 될 거야, 드라마 작가가 될 거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창작의 영역으로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어떤 장벽이 없어진 그런 시대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송강호 씨, 그리고 트로피를 안겨준 영화 브로커팀.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고 입국장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한 분 한 분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브로커 팀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모습을 네. 이제 보입니다. 배우 네. 송강호 씨의 모습 보이고요. 뒤에 배우 강동원 씨 모습, 네, 브로커 팀 한 명씩 자리하고 있네요. 간단한 입장이라던가 소감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금이 환영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배우들을 포함해서 감독까지 손을 아주 반갑게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우 송강호 씨, 앞서 영화 괴물 박쥐 등으로 칸에 6번이나 초청이 됐었는데 7번째 도전만에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송강호 씨, 칸 영화제 일정을 함께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강동원 씨, 이지은 씨, 이주영 배우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주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고 또 보니까 그 공항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는 소리가 들리네요, 평론가님. 네, 사실 이렇게 영화계 큰 경사가 있을 때마다 내일 모레도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붙이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할 때가 있었는데요. 또 기생충도 사실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된 것 같지만 바로 또 팬데믹이 그 코로나가 또 발병하는 바람에 굉장히 좀 해외에서도 갑자기 묻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많은 매체들이 직접 또 칸을 찾았었고 그리고 지금 공항에서도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함께 기뻐해 주실 우리 관객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독에게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선배님이 하세요. 그 수상 무대에서는 어떤 소감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글쎄요 이런 성과나 이런 결과가 과연 우리 영화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어떤 성원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한국 영화를 끊임없이 예의주시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는 대한민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한테 가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재밌고 조금 피곤했지만 정말 잊지 못할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또 한국 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셔서 또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정말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경험하고 왔고요. 무엇보다 송강호 선배님 수상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 브로커 한국 홍보 계획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はい、このチームにとって最高のゴールで最高のスタートが切れたと思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입장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에 일단 가장 먼저 한국 영화 팬들의 사랑 덕분이다 이런 발언으로 시작을 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 영화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막 드라마를 이제 몰아서 보시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제 영화관도 가격도 좀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에 더 많이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영화인들의 지금 보여주는 게 그 상태인가 봐요. 저건 좀 다른 아닌가요? 같은데요. 지금 뭔가 활짝 네. 이제 펼쳐서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네. 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것과 의미가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화면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잠깐 화면을 보느라 끊게 됐는데 네, 한국은 굉장히 황금종려 그 나뭇가지 모양이네요. 네. 한국은 정말 영화 산업이라는 것이 영화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에도 뭐 4편, 5편의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원을 하고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또 다른 영화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말 그 한국의 상황에 정말 정확한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브로커 팀의 전반적인 인사, 소감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이제 다른 배우진들과 감독은 자리를 떠나셨고 이제 송강호 배우가 잠시 남아서 간단한 인터뷰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과정도 좀 화면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강호 배우님, 대한민국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 이거 벗고 해야 돼. 네. 아까도 벗고 얘기했죠. 쓰고 있어야 돼. 원래는 쓰고 했는데 공항 그 의상. 그럼 아까로 왜 벗었지? 네, 브로커가 곧 개봉되는데 국내 팬들이 어떤 영화로 봐주셨으면 하시는지 또 브로커란 영화가 배우님께는 어떤 의미이신지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브로커라는 작품은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얘기는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일본의 거장 감독님께서 한국 배우들과 같이 작품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라가 좀 달라도 그리고 좀 차이가 나더라도 영화를 통해 가지고 같은 문화와 같은 생각과 그리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우리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라는 작품이 뭐 국가를 떠나가지고 감독님의 국적을 떠나가지고 우리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즐기시면은 굉장히 색다르고 또 감동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님과 초의 작품을 같이 하자 이런 말씀 나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이야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배우로서의 진행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박찬욱 감독님하고는 워낙 20년직이고 또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해온 정말 동지죠. 영화적 동지인데 친형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아주 친근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그런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만났을 때 작품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딱 정해놓고 뭐 앞으로 언제 다시 작품을 하자 뭐 이런 계획과 어떤 약속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냥 심적으로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언젠간 또 모르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박 감독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수상.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수상. 브로커팀들 하나씩 소감을 이야기하는 장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또 배우 송강호 씨 간단하게 인터뷰하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상을 하고 받은 어떤 물품들,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잠시 좀 사진을 찍는 현장 화면도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보니까 브로커란 작품이 가지는 의미, 박찬욱 감독과의 인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특히 좀 인상 깊게 들으신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송강호 씨는 뭐 박찬욱 감독뿐만이 아니라 뭐 김지훈 감독이라든가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뭐 남자 감독님들과 이렇게 작업하면서 계속해서 또 다시 작업하고 싶은 그런 배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봉준호 감독님과도 계속 여러 작품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그 송강호 씨가 작업했었던 그 감독들과의 그 작품들만 모아도 그냥 한국 영화사의 어떤 그 수십 년간의 그 어떤 흐름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에 계속해서 이제 출연을 해왔는데요. 박찬욱 감독님과도 다시 또 새로운 작품으로 만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우리 영화 그리고 배우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